아, 지금 여기가 대표 건물이에요? 네네네. 이거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요거를 이제 44억에 샀습니다. 44억에 샀다고 하면 얼마를 초기 투자금으로 하신 초기 거예요? 100원도 안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 건물에 대출이 40억 7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세입자 보증금이 5억 3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 46억 정도 레버리지를 썼는데 제가 매수한 금액은 44억이니까 여기는 전층 공실이었어요. 건물주가 급하게 매각을 한 케이스고 지금은 세입자를 다 채워서 월세를 한 2천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공실 채운 거 이제 입점 제한서를 만들어 가지고 쭉 돌렸거든요. 현대자동차가 나간다 그래서 세입자를 구해야 되니까 나 여기 세입자 구해.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해서 앞에 있는 키움저축은행 본사가 연락이 와서 쓰게 돼요. 여기 지금 물탱크인데 물이 샌다 그래가지고 이래서 주말에는 하얀 옷을 못 입어요. 이게 다 노가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정평가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44억에 산 게 딱 1년 만에 59억이에요. 저도 지금 24년 1월에 신한은행 계좌거든요. 50억 7천. 이게 뭐예요? 제 자산. 자산이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50억인데 지금은 대략 30억 정도? 딱 1년 걸렸습니다. 이자가 3%, 2.5%.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건물 투자 인플루언서로 좀 핫해진 영끌남이라고 합니다. 취미로 이제 건물 투자, 건물 사고 팔고 하고 그 있어서. 취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근데 이게 좀 핫해져가지고 요즘. 건물 투자를 지금 취미로 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2014년 23살 때부터 시작해서 10년, 11년째 하고 있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는 거잖아요, 건물을. 어떤 거 지금 보고 계세요? 이렇게 뭐 공장 부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일단 이 건물을 감정 평가를 먼저 해요. 저희가 이게 진짜로 이 가격이 맞는 가격인지를 검토를 해요. 시세를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는 감정 평가. 시세에 맞춰서 사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시세보다 싸게 사야죠, 무조건. 그래야지 물리지 않고 나중에 팔 때도 시세에만 팔아도 돈을 벌 수 있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빠. 진짜로 건물 35개인가 맞아요? 35개 맞는데 네. 무슨 통화예요? 평창에 숙박시설 단지가 지금 45억짜리가 17억에 나와서 제가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물건이 나오면은 감정평가를 해서 이거 잠깐만 통화 한 번만 할게요. 이쪽이야. 예. 여기 보이세요? 응. 야, 이거 그냥 사서 1억씩만 분양해도 35억 원 받겠다. 한번 그 동네 부동산도 한번 가서 물어봐줘. 오늘 저기 촬영 오셔가지고 근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죄송해요. 근데 저건 건물이 아니라 땅 투자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단지를 다 사는 건데 이게 4,000평이니까 아파트 대단지 하나를 사는 거죠. 이거 엄청 위험한 투자 아니에요? 위험한 투자인데 초보자들은 사실 이런 거는 저는 추천은 안 드려요. 빠져나오기가 힘드니까. 근데 저는 밥 먹고 하는 게 이런 거라서 저희 이제 펜션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11억에 사서 25억에 팔았어요. 근데 항상 체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펜션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건 인천 영흥도에 있습니다. 바다 바로 앞에 있는데. 리뷰가 지금 1000개나 있는 좀 호텔 같은 느낌인데. 네. 원래 저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감성으로 바꾸고 이런 상태를 이렇게. 근데 이게 돈이 안 들어요. 감성만 조금 넣어줬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바다 앞인데 기존에 운영할 때는 바다를 다 막아놓은 거예요. 1층을 창고로 쓰고 있었던 거를 앞에 다 바다가 보이게끔 그렇게 이제 바꾸고, 이쪽이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사과 주고 고구마 주고 계란 주고 양념 다 챙겨주고 믹스커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족감을 올려주면은 이게 사실 원가가 얼마 안 해요. 10,000원도 안 해요. 오늘 한 40만 원 받고 있거든요. 방 10개 4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 거죠, 하루에. 접시 2,000원이거든요. 대부도 와인인데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부도에서 우리가 직접 공수한 와인이다. 포장을 되게 잘하시네요. 그렇죠.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별것도 아니지만 우리 펜션에 와줘서 고맙다. 안내 멘트 하나 침대에다가 놔줌으로써 큰 효과가 있는 거죠. 똑같은 스파지만 파란색 전구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완전 다르죠. 이것도 제가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산 공병이에요. 저희 펜션 앞에 나뭇가지를 꺾었어요. 돌을 옆에 석재상에서 1,000원 주고 포대를 사왔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옆에다가 올려놓고. 그러면 이거 인테리어 하는데 총 얼마 든 거예요? 한 800만 원 정도 들었고, 800만 원을 들여서 제가 여기서 한 2, 3천 나오거든요, 한 달에. 자꾸 사기꾼이라고 해서 11억에 샀어요. 23년 6월에 24억 8천에 팔았어요.
이게 현금 흐름이 그쪽에서 만들어져서 팔 수 있었던 거잖아요. 남들이 싸다고 보여지는 거를 가치를 올려가지고 매각을 하는 거죠. 초반에 이거를 사셨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죠. 초반에 샀을 때는 30% 예약률에서 2021년 40%, 근데 제가 인수하고 93%. 23년 매출이 저희가 순이익이 한 5천 정도 찍혔고. 순이익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순이익이에요. 저는 노가다를 되게 좋아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실 리스크 어떻게 해요 하시거든요. 1,500군데에다가 돌려요. 공실을 채우기 위해서 입점 제한서를 만들어서 뿌리는 거죠. 내 건물은 이런 가치가 있으니까 들어와. 그냥 건물 사면 알아서 연락이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네요. 네. 완벽한 건 비싸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려면은 우리는 싸게 사야 된단 말이에요. 싸게 사서 시세에만 팔아도 충분히 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따가 저 또 가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돈이 없는데 건물은 사고 싶어가지고 일단 현금 흐름을 만들어 와라 해가지고 일했던 데를 이렇게 바꿉니다. 이제 연습실로 공간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0만 원이라는 돈을 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했냐, 이 건물을 샀어요. 이따가 제가 가봐야 되거든요. 15억짜리 건물이 은행에서는 금매로 나와서 11억에 나온 거예요. 9억 5천에 사셨어요. 결국 11억짜리를 깎아서 9억 5천에 사셨는데, 근데 이거는 시세가 15억이거든요. 공실이기 때문에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를 맞추고 있는데 수익이 400만 원이 있으시잖아요.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이미 파티룸을 만들어서 내가 400만 원 벌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 뭐 하시는 분이? 저 공돌입니다. 네, 공돌이고 보세요. 이런 아이템 팔고 있어요. 자, 물건 나가야 되는데. 건물 전문가는 아니시죠?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거 취미를 하고 있고, 단지 이제 10년 했고, 저는 계속 사고 팔아봤으니까 쭉 이제 여러 가지 업체를 입점 제한을 넣는 거예요. 대기업한테 먼저 넣고. 근데 이들은 제 건물에 와보지 않잖아요. 최대한 예쁘게 포장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라, 여기 좋다. 그게 이제 입점 제한서입니다. 그 다음에 로컬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보내요. 임대차 브리핑 자료라고 해서 쫙 보내줘요. 계속 이렇게 올리거든요. 1,500명이요? 네네네. 입점 맞추라고 이렇게 입점 제한서를 만들어서. 이러면은 공실이 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지금 24년 1월에 신한은행 계좌거든요. 50억 7천. 이게 뭐예요? 제 자산. 자산이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50억인데 지금은 대략 30억 정도? 딱 1년 걸렸습니다. 이자가 3%, 2.5%. 사람들이 대출도 몰라서 잘 못 받아요. 한 달 기준으로 좀 어느 정도 좀 갚고 계신 거예요? 한 달에 한 4천만 원 정도 갚고 있어요. 4천이 아니구나. 8천 되는구나. 8천을 갚으면은 너는 그럼 망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1년 동안 제 자산 가치가 10억 이상씩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제가 한 10년 동안 부가세 낸 건데, 건물은 사고 팔면은 부가세가 있어요. 건물도 그래요? 땅은 없는데 건물은 부가세가 있어서 24년 말까지 부가세 한 1억 2천 냈거든요. 그러니까 12억 번 거죠. 0을 하나 더 붙이면은 제가 번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1억 2천 냈지만 여기서도 한 4억 6천에서 24년에 부가세만 한 3억 냈네요. 처음에 이제 투자했던 것은 뭐였어요? 처음에 했던 게 집을 사자 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물렸어요. 2014년에 주택조합에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 대략 7년 정도가 걸렸어요. 주택조합은 내가 이 집을 갖고 있는 동안은 다른 집을 못 사요. 아, 그러면 계속 1주택자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그 주택이 언제 생길지를 모르는 채로 7년 동안 산 거죠. 이것 때문에 제가 집을 못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게 됐고, 돈은 없으니까 풀 레버리지를 쓰게 되다 보니까 이쪽 시장에 접근을 한 거죠. 저번 달에도 집 하나 더 샀거든요. 이게 여의도의 자이 아파트라고 샀는데 실거래가가 한 31억 정도 찍히더라고요. 딱 3달 만에 5억 벌었죠. 26억 8천에 샀습니다. 네, 26억 8천. 제가 24년에 제일 싸게 샀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정평가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44억에 산 게 딱 1년 만에 59억이에요. 이거를 안 믿으셔서 제가 갖고 왔어요. 네. 누가 자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꾸 저 사기꾼이라고 하고 유튜브 하면은 막 악플이 50개, 100개가 달려요. 저 새끼 사기꾼이다. 저거 어떻게 파냐? 44억에 판 거 저거 40억에도 못 팔아. 야, 이 감정평가가 60억에 하고 있잖아. 펜션 11억에 사서 25억에 어떻게 팔아? 야, 이 감정평가해서 팔았잖아. 이제 이러려고 제가. 근데 진짜들은 알아요. 진짜 하시는 분들은. 근데 어디 안 가시나요? 그 공장 뒤에 컴프레셔 얼어가지고 그거 보고, 그리고 제 건물에 휴지랑 다 갖다 놔야 돼서 그거 하고, 그 수강생분 건물 산 거 거기 한번 확인해야 되고, 오늘 이제 쫙 돌아야 돼요. 왜냐면은 평일에는 차도 막히고 일하느라
이런 시간이 많이 없는데 주말에는 취미 활동하러 가야 됩니다. 잠시만요. 괜찮으세요?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잘 숙여야 되는데. 들어오세요. 어쩔 수 없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컴프레시한데 이게 지금 얼어가지고. 근데 주말에는 저밖에 없으니까 이게 좀 시끄럽거든요. 네, 됐어요. 가시죠. 진짜 건물주들은 강남에서 헬스장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아직 돈을 많이 벌어야 돼서 이러고 삽니다. 겨울이라서 관리해줘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 지금 여기가 대표 건물이에요? 네네네. 이거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요거를 이제 44억에 샀습니다. 44억에 샀다고 하면 얼마를 초기 투자금으로 하신 초기 거예요? 100원도 안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 건물에 대출이 40억 7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세입자 보증금이 5억 3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 46억 정도 레버리지를 썼는데 제가 매수한 금액은 44억이니까 여기는 전층 공실이었어요. 건물주가 급하게 매각을 한 케이스고 지금은 세입자를 다 채워서 월세를 한 2천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배관이 오래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공사를 하려면 또 1,000만 원인데 굳이 제가 이 공사를 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지금 세입자들이 다 차 있고 여기는 주차장으로 쓰니까. 이 건물을 투자한 이유는 어떻게 돼요? 감정가가 대략 60억짜리 건물이 45억에 나왔는데 싸게 사서 바로 팔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생각보다 수익률이 너무 잘 나와서 저도 이제 욕심을 부리고 77억 이렇게 호가를 올려놓고 있죠. 제가 생각했던 건물주의 모습이 아니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건물주 힘들어요. 신축 건물 삐까뻔쩍한 건 괜찮지만 제가 하는 거는 나 건물주야 자랑하려고 하는 투자가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완벽하지 못한 걸 사서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물비누라 비누 챙겨서. 아, 이게 보통 이제 하루의 스케줄인가요? 주말에는 보통 제 건물 왔다 갔다 하고 수강생 건물들 하고 그냥 제 취미 생활로 놀면 뭐예요? 히터도 지금 꺼놔서. 오래된 건물은 수도가 진짜 중요해요. 배관이 터져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와서 따뜻한지 해주고 비누 나오는지 확인하고 물 잘 내려가는지. 여기 직원 아니에요? 여기 세입자분들이 제가 건물주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직접 하냐고 막 물어보는데 그래야지 하나씩이라도 볼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이런데 떼꼈나도 확인할 수 있고 온수가 잘 나오는지도 온 김에 확인하고. 여기가 그 공실 채운 거 이제 입점 제한서를 만들어 가지고 쭉 돌렸거든요. 현대자동차가 나간다 그래서 세입자를 구해야 되니까 나 여기 세입자 구해.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해서 앞에 있는 키움저축은행 본사가 연락이 와서 쓰게 돼요. 겉으로 보면은 화려해 보일 수 있는데 안에를 뒤져보면은 되게 여기 지금 물탱크인데 물이 샌다 그래가지고 이래서 주말에는 하얀 옷을 못 입어요. 이게 다 노가다 하다 보니까.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이거 너무 극한 직업? 극한 직업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가 새서 지금 물자국이 지금 알아놓고 오늘 하루 만에 끝날 건 아니라서 지금 또 가야 돼요.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뭐 하는 건가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제 개인 사물함이거든요. 여기다가 보통 이제 시가를 갖다 놓는데 나가서 야 삶이 너무 힘들다 하면서 이제 야 삶이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이게 내 건데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돈이거든요.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와요. 이게 뭔데요? 이게 중계기라고 통신사에서 와이파이나 LTE를 뿌려주려면 필요한 건데 이것도 다 유치를 하면은 얘들이 와요. 여기가 이제 옥상이니까 쓸모가 없는데 세팅해가지고 여기서 한 800만 원 받으면 좋죠. 사람들이 인테리어 나는 건물이 되게 예뻐야 돼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다 본인 만족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돈을 들여야 되냐? 이거 보시면은 키움저축은행인데 이거 현대자동차 간판이에요. 그쵸? 파란색으로 칠만 했어요. 얘네가 철거해가지고 다 하는 비용을 세이브를 시켜주고 월세를 높게 받고 현대자동차한테는 철거비를 받아가지고 얘네 리모델링 하는데 2천만 원 보태줬어요. 이렇게 가성비 있게 해야 돼요. 뭐든지.
왜냐면은 저 간판을 철거를 하고 이런 신한은행 간판을 했다고 해서 다음 매수자가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지금은 이제 어디 가시나요? 이제는 부천에 그 아까 11억에 나왔는데 9억 5천에 산 월세 460만 원에 맞춰서 이제 15억에 팔 그 건물 가봅니다. 예, 대표님은 20대에는 어떤 삶을 사셨어요? 공돌이여가지고 주야간으로 일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을 해요. 대충 이제 김밥 같은 거 챙겨가지고 먹고 저녁 8시에 또 출근을 해요. 새벽 3시까지 일을 해요. 주간 회사랑 야간 회사를 따로 다니고. 아 근데 왜 그렇게까지 산 거예요? 저 세종대학교 다녔는데 학교를 자퇴하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가 되게 심했던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자동차를 좋아해서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맥라렌 이런 거 사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은 내가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살아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 할 수 있었던 거는 회사를 하나 더 다녀서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빨리 배우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죠. 네. 그래서 샀습니다. 뭘 사요? 제 차인데 타세요. 이제야 좀 건물주 같아요. 아, 차는 언제 사신 거예요? 1, 2년 됐는데 지금 1000km밖에 못 탔어요. 바빠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천 건물인데 인테리어 견적서가 들어와서 이 인테리어 견적서가 합당한지랑 한번 상태 체크하러 갑니다. 대표님은 이제 사업도 하시고 이런 투자도 하시잖아요. 자본주의는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본주의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자본주의고,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열심히 했으면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열심이라는 기준이 주관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나? 그래야지 지금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쓸 수 있고, 그랬을 때 나중에 내가 했던 상황에서의 투자가 회수가 안 됐어도 후회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 뭐 집값 4천만 원짜리 집이 4억 되고 그랬잖아요. 절대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저임금 1,000원이 10,000원이 됐고 10,000원이 10만 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근로만 해서는 안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저도 뭐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사업도 하고 숙박업도 하고 임대업도 하고 제조업도 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게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쯤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표 이게 건물 보러 가기에는 차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제 유일한 낙이에요, 주말에. 건물 보러 다니는 게 진짜 이게 취미예요? 진짜 취미예요. 재미없는데. 아니 재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은 금리가 높아졌는데 앞으로 이제 낮아질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시장에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럴 때 사야 돼요. 이 대로변에 보시면은 자,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가 공실인 거는 건물주의 사정 때문에 공실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건물주의 사정 때문에 공실인 걸 사가지고 치과가 어쩔 수 없이 나갔거든요. 그럼 다시 치과 맞추면 돼요. 이거 맞추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 뭐 한 달? 한 달 안에 맞추고 인증해 줄 수 있나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들어오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이 영상 보고도 연락 주세요. 그냥 중개수수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연결시켜 드릴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나가요. 이거 무조건. 네. 이게 건물주의 현실입니다. 보여요 여기? 야, 죽인다. 와. 이거예요. 이제 이 공간이 근데 어떻게 바뀔지를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 건물도 이런 거 많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를 왜 사라고 하지만, 아니 잠깐만요. 빨리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사죠? 이거 벽지 바꾸면 끝이에요. 근데 이게 인테리어 비용 엄청 많이 들 텐데. 바닥은 그냥 칠 한번 하면 되고, 이런 거 철거해가지고 페인트 칠만 한번 하면 되는데 페인트 얼마나 들겠어요? 내가 직접 한번 해보고 내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다음 건물을 할 때는 인테리어 업자를 써가지고 내가 호구가 아니라는 거를 입증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이분도 밑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가다를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가 딱 올라와서 아, 존나 힘들다, 그래도 이게 내 거라니 하면서 이제 여기서 좀 위안을 얻으시겠죠. 건물주들 자꾸 옥상 와서 올라오는 게 여기가 그래도 가장 마음의 안식처이기 때문이죠. 이 건물의 미래는 저거예요. 저렇게 올라가면은 그때는 나는 땅값만 주고 샀기 때문에 정말 큰 차익을 벌 수 있죠.
보통 이렇게 건물을 하루에 몇 번 봐요? 오늘 한 15개 정도? 15개요? 지금 촬영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사야 되는 것도 봐야 돼서 저도 사야 되거든요 지금 빨리. 여기서 제일 비싼 게 요겁니다. 요거 이게 뭐예요? 관리실 키. 요즘은 이제 이 관리실 키가 제일 좋잖아요. 1번 관리실, 2번 관리실, 3번 관리실. 이게 28억이면은 네, 요거를 샀어요. 네, 이 건물을. 그럼 여기는 초기 투자금은 어느 여기도 정도로? 영원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자, 왜 영원으로 되냐면은 수익률이 6%예요.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데에서 대출을 받으면 6%가 넘지만 그거는 제가 절대 말려요. 대출은 1금융권에서 받아야 돼요. 무조건 건물 대출은. 그럼 4% 나오거든요. 그럼 2% 남아요. 조금 건물주 같은 건물 느낌이죠. 그렇죠? 대표님 건물하고는 좀 다른 여기서는 그 어느 정도 임대료가 좀 들어올까요? 한 1,500만 원 정도. 순수익으로 가져오는 거는 어느 정도? 100% 내가 대출을 다 받는다고 하면은 한 400만 원 정도는 순수익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컴포즈네요. 컴포즈 커피 1층에 들어와 있고 2층에 이렇게 사무실 쓰고 있고 이게 건물이 447평이거든요. 이런 건물을 지금 지으려면 한 50억 정도 들어요. 아까 부천에 있는 건물도 건물을 산 게 아니라 우리는 땅을 샀죠. 얘도 땅만 산 거예요. 건물 440평은 공짜로 얻은 거예요. 공짜로 얻은 건물에서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로 나는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 투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로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예쁘고 새 건물이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걸 사요. 그런 걸 사고 물리니까 건물주 파산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투자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물주라고 하면 건축도 다 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맞아요. 좀 아니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싼 거 사서 시세에 팔면 되고. 지금 어떤 건물이에요? 지금 어떤 건물이냐면은 이 건물이에요. 저 있게. 이게 원래 얼마였냐면은 5억 8천이었는데 5억 4천에 샀어요. 4천 깎았어요. 4억 4천에 대한 대출 이자가 얼마냐면은 160만 원을 내세요, 이분이. 근데 임대료가 160만 원이 나와요, 이 건물에서. 그럼 영원이잖아요. 영어는 아니죠. 1억 투자했잖아요. 과연 내가 1억으로 투자를 뭐를 할 수 있을까? 1억으로 2억짜리 빌라밖에 못 사요. 2억짜리 오피스텔 사가지고 1억 갭 투자밖에 못 해요. 그러면은 2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4억이 되는데 5억이 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3, 4년은 걸리지 3년 걸리죠. 실제로 지금 여기가 평당 2천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평당 2천만 원에 이 땅을 다 사서 저렇게 올리겠다는 거죠. 저렇게. 네. 그러면 이분은 1,500만 원에 샀죠. 1,400 얼마에 샀거든요. 근데 2천만 원에 팔면은 평당 500만 원을 먹잖아요. 곱하기 34평이니까 1억 5천을 딱 하루 만에 번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내가 이거를 팔아서 1억 5천을 벌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2억 3억 벌까? 지금 옆 건물은 낡았는데 얘는 예뻐 보이는데 이거 한 거는 샤시 교환하고 외벽 한번 칠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건물 상태가 괜찮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공실에 대한 리스크거든요. 얘네가 나가면 어떡하지? 그랬을 때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뜯어봐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얘네가 본점이에요, 이게. 그리고 체인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지금 F&B 물류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갈 일이 절대 없어요. 1억 투자해놓고 저 비싸게 사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왔을 때 다른 매수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은 그냥 이거 판다라고 하고 가면 돼요. 이런 투자가 있다. 1억으로. 이렇게 와봐야 되는 게, 저 숙박업 할 때도 제가 가서 자보거든요. 허름한 모텔 이런 데 직접 가가지고 자보고 잔 다음에 거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는 게 찐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제가 오늘 와본 이유가 잔금 전에 뭐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은데, 그냥 와가지고 나 건물주인데 여기 누수 있냐?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거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장사 잘 돼요? 그렇게 피드백이 오거든요. 이게 진짜 필요해요. 근데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임장만 겁나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온라인에서 걸을 수 있는 건 싹 걸러버리고 마지막에 오프라인에서 진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한번 나와봐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건물 투자 이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노하우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좀 자료를 다 만들어 놓거든요. 부동산 투자 필수 사이트 리스트 딱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내드릴게요. 어디에요? 이거 어떻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네네. 요거랑, 그리고 제가 지금 책도 쓰고 있어요. 월급쟁이 건물주로 은퇴하라라는 주제로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요거를 좀 보내드릴게요.
이게 근데 페이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사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댓글만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악플 달아도 됩니다. 악플도 트래픽이기 때문에 다 드릴 순 없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한번 마진을 붙여서 팔겠죠. 건설사는 마진을 붙여서 판 거를 가지고 사서 또 건축 마진, 시행 마진, 분양 마진, 시공 마진을 짓고 분양을 하겠죠. 그거를 우리는 좋다고 청약을 하죠. 그렇게 해서 경쟁률을 뚫고 청약 시장에 당첨됐다고 행복해하면서 이만큼의 마진을 이미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피 주고 팔죠. 그럼 이 꼭대기죠. 이 꼭대기에서 살래, 여기서 살래 하면 저는 여기서 사요. 아, 이렇게 보면서 먹고 네. 한번 자보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하루 금방 가요. 주변에 가서 또 그 동네에 친구 있으면 불러가지고 야 여기 어떠냐, 아니면 뭐 이제 수강생분 있으면 이 동네 어때요 하면은 진짜 로컬에서 얘기도 많이 해주니까. 대표님처럼 이런 건물주가 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한마디 남겨주세요. 솔직히 무섭죠. 뭐 공실 무섭고 대출이자 내는 거 무섭고 투자하는 거 무섭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이 일어나려면은 내가 뭐라도 해야 돼요. 해낼 수 있어요. 꼭 해보세요. 누구나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저도 했잖아요. 똑같이 저 직장인이었고 주야간으로 회사 2개씩 다녔고 공장에서 노동하면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돈을 벌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돼요. 그 시행착오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겪어봐야 돼요. 시행착오도 겪지 않고 실패도 한 번 하지 않고 성공만 해야지라고 하면은, 그래서 뭔가를 안 하다 보면은 그게 더 멍청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남길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식이 있구나,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거를 봄으로써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영클라이님 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